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정면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날 트럼프 법률팀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법률팀의 일원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개인 변호사다라는 그런 트럼프 법률팀의 공식 성명서는 파웰 변호사의 활동 반경을 오히려 크게 넓혀준 셈입니다. 행동 반경을 넓히는 바 있는 파웰 변호사의 첫 번째 공세적인 소송이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 11월 24일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린 우드 변호사는 11월 25일 드디어 D-Day를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드니 파웰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시드니가 내일 조지아에서 제기할 소송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미국의 적들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이며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 시드니와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과 자유를 사랑하지만 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공세적인 예고글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드니 파웰의 소송입니다. 11월 25일 날 수요일 날 오후 시드니 파웰이 제기한 소송은 고소장의 첫 번째 문장에 고스란히 무엇을 위한 고소인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원고 측의 이 같은 고소는 거대한 선거 사기와 조지아 주법의 다양한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소송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대규모 선거 사기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과 조지아 주법을 위반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을 바탕을 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이 소송은 이번에 혐의를 받는 자들의 목적은 조 바이든의 미국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로 투표수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소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라펜스버그 조지아 주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조지아주의 선거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의 6명이 포함됩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조지아 애틀랜타 지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화당 선거인당 지명자, 콥 카운티 공화당 제이슨 셰퍼드 의장, 조지아 공화당 브라이언 제이벤 건디 차관 등이 원고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소송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려 104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는 최소한 96,600여 명의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고 개표했지만 유권자에서 카운티된 선거위원회에 반환된 그런 기록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96,600표를 무효화해야 된다. 그런 과감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투표 사기와 선거 사기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가장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수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컴퓨터화된 투표 조작법입니다. 고소장에는 혐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의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 다 선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학적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특히 포사이스 카운티, 폴딩 카운티, 체로키 카운티, 홀 카운티, 발로우 카운티에서 악랄하고 악질적인 투표 사기가 발생했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은 이 같은 사기 계획과 책략은 조 바이든에게 수만 표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기 계획과 책략은 조지아주에서만 수만 표의 영향을 미쳤고 또 조 바이든을 위해 조지아 선거를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최대의 사기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선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바로 그 부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은 캠프 주지사와 라펜스버그 조지아주 국무장관 그리고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둘러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입해서 바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선거에 투입한 것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보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 근거로서는 1월 24일 날 텍사스 국무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 보고서는 투표지가 잘못 할당되었는지 재분배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도저히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감사가 허용되지 않는 기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단 조작도 충분히 가능한 기계다. 그것이 바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지금 경합주에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전직 미 군사정보국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 전자투표기를 엄격하게 분석한 결과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이란과 중국 등 불량 행위자들에 확실히 훼손된 것이다. 이런 엄청난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정면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미시간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중간에 소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송이 개표 절차, 개표 방법, 선거 결과 인정의 연기 등과 같은 절차적 부분에 집중했다면 바로 이번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조지아주의 선거 관계자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면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미니언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주들 가운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등이 모두 다 이 판결의 영향권 하에 들어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법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진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특정 후보의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밝혀야 될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망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공데일리라는 앱을 까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공데일리 앱을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플레이어를 방문하셔서 앱을 공데일리 누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터치 한번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